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외 유세 도중 괴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귀에 관통상을 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먹을 쥐며 건재를 과시했고 예정대로 18일 전당대회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은 20살 백인 남성으로 공화당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여 미터 거리에서 수발을 쏜 뒤에야 사살돼 경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3.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북 울릉군에서는 130톤에 달하는 대형 바위가 10m 아래 도로로 굴러떨어졌지만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남 거제에서 산사태로 주민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6시가 넘어설 즈음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총이 발사됐습니다. 미 대선은 넉 달도 안 남았고 공화당의 후보를 트럼프로 확정하는 전당대회는 이번 주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령 논란으로 후보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 대선판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총격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성이 울린 곳은 미 대선의 경합주로 불리는 펜실베니아주 유세장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몇 차례 총성이 울렸고 경호원들은 곧바로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상 중에도 주먹을 불끈 쥐면서 퇴장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10분간의 긴박했던 순간을 정리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오후 6시 3분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타납니다. 무대로부터 퍼지는 컨트리 음악이 끝날 때까지 특유의 제스처도 선보입니다. 고조된 열기 속에 시작된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입국 문제를 꺼냅니다. 그리고 6분 뒤 국경 통과 통계를 가리키는 순간 무대 위로 쏟아지는 듯한 총성이 들립니다. And you know, that's a little bit old, that chart. That chart's a couple of months old. And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s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오른쪽 귀를 잡고 단상 아래로 몸을 숨겼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1분 뒤 방탄 경호 속에 몸을 일으킵니다. Let me get my shoes. Let me get my shoes. I got you, sir. I got you, sir. Let me get my shoes. Hold on, your head is bloody. So we got to move to the car. 오히려 경호를 밀치듯 고개를 내밀어 피가 묻은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청중을 향해선 떠나는 순간까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총격 사건 30분 뒤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몇 시간 뒤엔 뉴저지주에 도착해 부축 없이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공개해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린 SNS 글을 보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총알에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상태가 어떤지는 미국 현지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인치, 그러니까 약 3cm 정도 총알이 얼굴을 비켜가 오른쪽 귀를 관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유세에 참석했던 한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침 불법 이민 관련 차트를 보려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총알이 귀가 아니라 머리를 관통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곧바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는 뉴저지 인근의 개인 골프 클럽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후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윙윙거리는 소리와 총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각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총알에 맞았고 피부를 찢는 총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공화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참석하는 건가요? 트럼프 캠프는 피격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 15일부터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18일 예정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수락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후에 피를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싸울 것이라고 외쳤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트럼프의 장남이 올린 사진입니다. 절대 항복하지 않고 계속 싸울 것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력한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암살 시도에서도 살아난 그야말로 영웅으로 전당대회에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총격범이 사용한 총은 AR-15 계열의 소총입니다. M16이 군사용이라면 AR-15는 민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살 수 있어 끔찍한 총격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소총입니다. 그런데 이런 총을 들고 어떻게 유세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총에 맞는 순간을 본 목격자는 범행 전부터 저격범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저격범이 총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경찰관에게 알렸지만 경찰관은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 주장해 경호 실패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We're like, hey man, there's a guy on the roof with a rifle, and the police are like, huh, what? You know, like they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범행에 쓰인 총기류는 AR-15 계열 반저동 소총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국군에서도 널리 쓰였던 M16 소총을 제조사가 민간용으로 개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우리 돈 100만 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벼운 무게의 적은 반동으로 미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It's softer shooting than most. It doesn't have a lot of recoil, and it almost feels like shooting like an air gun. 하지만 각각 50명 이상 사망자를 낸 2016년 올랜도,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등 여러 총격 사건에 단골로 쓰일 정도로 악명이 높기도 합니다. 그간 민주당은 AR-15 계열을 비롯한 반자동 소총 규제를 주장해왔습니다. 공화당은 총기 소유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 일정을 취소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총격 테러를 역겨운 정치 폭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안에서는 바이든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델라웨어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을 보고받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이어 곧바로 대국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역겨운 정치 폭력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The idea that there's political violence or violence in America like this is just unheard of. It's just not appropriate. And everybody must condemn it.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고향 델라웨어주에서 텍사스주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백악관으로 조기 복귀했습니다. 백악관은 총격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대외 접촉은 물론 TV 광고를 중단하는 등 자칫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하고 파장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상원 의원은 바이든 캠프가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묘사한 것이 암살 시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고 바이든을 암살 선동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일 후원자들과의 통화에서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는 소식도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 송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FBI가 이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범행이 단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파장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결정적인 단서인 만큼 FBI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원 정도는 확인했지만 그마저도 총격범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와중에 공범이 확인이 된다면 파장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FBI도 단독 범행이라기는 너무 이르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만약에 생포했다면 이런 동기 파악이 쉬웠을 텐데 사살이 됐어요. 그런데 사살을 했다는 건 이 총격범을 저격수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우선 총격 당시 장면을 보시면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 있던 단상 뒤편에 비밀경호국 저격수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지붕 위로 소총을 들고 올라가는 남성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었는데요. 지붕 위에 사람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해도 일단 저격수들이 무조건 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무기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용의자 위치를 말씀하신 대로 알고는 있다가 최초 총격 직후 바로 사살한 걸로 보입니다. 더 큰 피해는 막았지만 총기 소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발사 순간을 놓쳤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런데 동기나 배후를 떠나서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미 대선판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당하고 나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총알이 귀를 관통하면서 피가 입 쪽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안전이 확인되자마자 공화당은 이 사진을 선거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의 면모를 내세우는 건데요. 벌써 외신은 초자연적인 숭배 대상이다, 저항의 상징, 비상한 이미지를 만들어 대선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지층도 결집을 하는 모습입니다. We are going to fight, just like he said, fight. We're going to fight. He is going to be elected, and we're going to get him there. We're going to take him there. 네,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을 올리면서 루즈벨트 전 대통령처럼 강인하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예, 총격 사건이 발생한 곳이 펜실베니아주입니다. 지역적 특성도 반영이 됐을까요? 네, 펜실베니아주가 이 미국 경합주라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6곳이 경합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3곳은 최대 경합주로 꼽힙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요, 지난 대선에서 이 3개 주에서 두 후보의 성적은 어땠어요? 네, 이전 대선에서도 3개 주는 계속 경합주에 속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총격이 발생한 펜실베니아 주를 포함해서 이 3개 주에서 2016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간발의 차이로 이겼고 지난 대선인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이 북부 선거인단이 걸려 있어서 두 후보 모두 사활을 거는 지역인데 질 바이든 여사는 고향인 펜실베니아라는 걸 내세워서 유대감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피습을 당하면서 이 전화위복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송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탄복을 입고 있어서 살았다, 이런 얘기들이 SNS상에 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직후에 말씀하신 대로 SNS상에 급속도로 그 사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왼쪽 가슴팍에 선명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게 총격의 증거이고 방탄복을 입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제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관련 구멍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 놓친 건지 아직 모르겠고 미국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가짜 뉴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각종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주영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 예비 경선이 진행됐습니다. 친명계로 알려진 13명의 후보들은 진짜 이재명계, 이른바 찐명임을 과시했습니다. 예비 경선을 통해 현역 의원 7명, 원외 인사 1명, 이렇게 8명이 뽑혔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비 경선을 통해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할 후보 8명을 확정했습니다. 13명의 후보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를 거론하며
누가 더 친명계 후보인지 강조했습니다. 당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강선우입니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 시대 온라인 당원 출신 강선우 최고위원이 열겠습니다. 당원 동지들은 그런 저를 이재명의 호위무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실장으로 그 곁을 지켜왔고 이번 예비 경선이 이른바 이재명 지키기 경쟁이라는 지적에 이 후보는 부인했습니다. 다 친국민, 친민주당을 그렇게 표현한 걸 겁니다. 이번 예비 경선에서는 5명이 컷오프돼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뽑힌 후보들은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본선에서 5명의 최고위원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 출입하는 서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도 일제히 규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쾌유를 기원했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역시 한 목소리로 이번 테러를 성토하면서 증오 정치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도 있었어요. 이 전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 정치인들 겨냥한 테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만 해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당시 흉기 피습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습격을 당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는 이번 테러를 향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해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극단적인 진영 대립 속에 혐오와 언어폭력의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오늘도 거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오는 19일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주제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상태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의 무리수가 결국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돌아갈 거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호위에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떳떳하다면 출석 의무가 없다라고 항변할 게 아니라 청문회에서 국민을 향해 무죄와 무혐의를 입증하면 됩니다. 청문회 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할지가 관심인데 나온다 하더라도 증언 거부할 수 있다면서요. 네, 먼저 지난달 열렸던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당시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은 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었죠. 민주당이 오늘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증인은 일말의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잊은 채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들만 내놓았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 때도 선서 거부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발 카드로 미리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기사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울릉도에서는 130톤에 달하는 대형 바위가 도로 위로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노하린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바로 옆 방음벽은 뻥 뚫렸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방음벽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 거대한 바위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경북 울릉군에서 무게가 130톤에 달하는 대형 바위가 10m 아래 도로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통행이 잠시 중단됐다가 복구 작업을 마친 뒤 재개됐습니다. 울릉군은 장마철 비로 바위를 받치고 있던 토사 등이 유실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낙석 방지 대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콩나물 재배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주변 비닐하우스와 다른 공장 건물이 소실됐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세종시 금남면의 전동킥보드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전동킥보드 1000여 대가 모두 불탔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경찰이 어제 부산에서 사고를 내 전복된 차를 두고 도망간 운전자를 이틀째 쫓고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음주 의심 사고를 내고 측정을 피하려고 우선 도망치고 보는 이른바 김오중 수법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운전자는 뒤집힌 차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운전자는 휴대전화와 지갑도 그대로 둔 채 달아났습니다. 가족들 얘기해서 좀 자수 권유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다른 쪽으로도 동선을 좀 추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서울 광남과 대전 등지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잠적하거나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내고 달아나 음주 측정을 피하더라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동선을 역추적해 술을 마시는 CCTV나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음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사고를 낸 뒤 도주했던 운전자는 식당 CCTV에 찍힌 음주 모습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도주로 인한 처벌을 받는 게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경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걸 시인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돼 재판을 받는 이른바 김오중 수법이 확산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매트로 감아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관장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학대와 폭행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기환 기자입니다.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도착합니다. 고의성 여전히 부인하고 계세요? 피의자는 그제 저녁 경기 양주시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10분 넘게 매트로 감아 심정지 상태로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태권도장엔 모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 몇 명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이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아이를 병원으로 보내고 태권도장으로 들어와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고의성을 부인한 피의자는 CCTV 영상도 자신이 삭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이전에도 피해 아동에게 범행했는지는 물론 다른 아이들에게도 학대와 폭행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인도 최고 재벌가의 초호화 결혼식. 이런 결혼식엔 누가 하객으로 올까요? 전 세계 유명 인사들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회장은 현지 임직원들을 만나 치열하고 절박하게 역사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노조 총파업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인도 뭄바이 중심가에 화려한 불빛 장식이 설치됐습니다. 아시아 최고 갑부이자 인도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인 무케시 암바니의 막내 아들 결혼식.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 할리우드 스타 킴 카다시안 등 유명 인사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돈 4,500억 원이 든 초호화 결혼식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회장은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거나 정재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 암바니 회장의 장녀와 장남 결혼식에도 하객으로 참석한 바 있는데 삼성전자가 릴라이언스 그룹에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등 중요한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은 현지 임직원들을 만나 치열한 승부근성과 절박함으로 역사를 만들자고 주문했습니다. 이 회장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출장 성과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출장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하셨네요. 일주일째 이어진 노조 총파업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는데 이 회장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으로 대신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났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남부지방엔 물폭탄이 쏟아졌고 중부지방은 33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반으로 나뉜 날씨는 모레부터 정반대로 바뀌는데요. 중부지방엔 비가, 남부엔 더위가 찾아온다는 예보입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폭우에 쏟아진 토사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집과 집 사이 골목도 흙들미가 점령하면서 LPG 가스통도 거의 집어삼켰습니다. 우당탕 소리가 나대. 나는 차가 소리 나서 저리 나가보면 안 가고 여기서만 물이 붕붕 내려오대요. 지금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여기 율장 깨지고 들어가시는. 산에서 흘러내린 대규모 토사는 옹벽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펜스를 무너뜨리고 그대로 주택가로 흘러들었습니다. 인근 마을에는 불어난 계곡물이 차도를 덮쳐 차량 통행이 한동안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진 경남 통영과 거제에는 12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도 크고 작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인 중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말 장마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있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밖에 이렇게 저희가 나오게 됐습니다. 광화문에 물놀이 시설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애들하고 즐겁게. 현재 날씨는 그대로 이어지다가 모레부터 뒤바뀌어 중부에는 장마가, 남부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내일이 초복이죠. 가만히 있어도 더운 이 날씨에 석촌호수를 헤엄치고 국내 최고 높이 건물을 계단으로 오르는 수직 마라톤까지 모두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위를 열정으로 이기는 이색 스포츠 대회를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대회 참가자들이 석촌호수에 힘차게 뛰어듭니다. 온 힘으로 물살을 가르며 호수를 두 바퀴나 돌지만 힘든 기색은 없습니다. 수질이 한층 개선된 석촌호수에서의 수영이 끝나면 곧바로 국내 최고 높이 555m 건물에 올라가는 수직 마라톤이 이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영과 수직 마라톤을 결합한 아쿠아슬론 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런 재밌는 이벤트가 있어서 즐기러 왔어요. 올해로 세 번째 열린 이번 대회는 철인동호회 회원 등 80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으며 꼭대기에 오르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이 찾아옵니다. 철인 3종을 도로에서 하는 것보다 더 극한의 상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즐거웠고 생소하지만 좋은 훈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3등을 했었는데 올해는 1등을 해서 더 기분 좋게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복을 앞두고 기승을 부린 무더위도 철인들의 뜨거운 열정은 꺾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명 시대. 공부하러, 일하러 한국에 온 외국인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웬만큼 잘하지 않고서야 불편한 게 많을 텐데요. 기업들이 통역 가능한 직원과 AI까지 동원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된 필리핀인 단 씨가 외국인 특화 통신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필리핀어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ong ibigan mo data sa akin? Ang pinakamagandang data para sa ating mga foreigners, itong 5G data, unlimited data po ito na magagamit natin sa YouTube, messages, and everything na pwede mo pong gamitin online. 이 매장에선 필리핀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고객을 맞이합니다. Naay daghang languages and katong suggestion of data. 일반 매장에는 없는 외국인 전용 항공권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Хорошее качество то, что когда вы здесь бронируя билеты, вы можете взять 2 багажа вместо одного, и здесь выходит намного дешевле, чем в других авиакомпаниях. 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늘면서 기업들이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객들을 미래의 고객으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고 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려고. 쇼핑몰에는 AI 통역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AI 통역 서비스에게 하루 평균 몇 명이 사용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Cuántas personas lo usan al día? 12개 외국어를 AI가 인식해 한국어로 설명하고 직원의 대답을 해당 언어로 통역합니다. Can you please tell me how to get to Lottie Tower? 오른쪽 벽 따라 코너 보시면 전망대 입구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을 겨냥한 특화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놓인 긴 강이 하나 있습니다. 리오그란데 강이죠. 불법 밀입국 통로로 이용되며 갈등이 빚어졌던 이 강에서 이젠 물을 사용하는 걸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그간 이 강물을 나눠서 써왔는데 기후변화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물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선을 따라 흐르는 리오그란데 강입니다. 푸른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강이지만 지금은 바닥이 드러난 채로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 농민들은 파산 위기에 처했고 강물을 나눠 쓰던 미국과 멕시코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Lots of different varieties of vegetables and greens that require irrigation water on a regular basis. Desperate times right now in the Rio Grande Valley. 1944년 두 나라는 협약을 맺어 자신들의 강물을 나눠 써왔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멕시코 북부의 농장이 급증하며 물 소비가 늘어났고 미국에 약속한 수량을 보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0 años, los escurrimientos, los manantiales, los ríos hayan venido disminuyendo su cauce y que los cauces que han quedado pues se utilicen fundamentalmente para los cultivos de aguacate y de frutillos. 여기에 지난 30년간 기후변화로 멕시코 전역의 82%가 가뭄에 시달릴 만큼 물 부족이 심해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Tuvimos mucha sequía, estuvimos batallando con lo que es hasta el agua potable, que pues todos estamos esperando con muchas ansias el que llueva. 미국이 약속된 물을 받기 전까지 모든 지원을 보류하겠다며 압박 중이지만 멕시코 내에서도 반대가 극심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Lo que al gobierno le corresponde. Esto le corresponde al gobierno hacerlo y luchar, ayudarnos que él libere estas necesidades. 두 나라는 협약을 관리하는 국제경계수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댈 계획이지만 기후변화가 낳은 물 부족이 외교 마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현재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많게는 100mm 이상, 남해안을 따라서 80mm 이상, 그 밖에 호남 내륙과 경남, 부산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든 중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더위 속에 내일도 이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은 전주가 31도, 대구 29도 등으로 오늘보다 1에서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부터는 다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